참 생각이 많이 필요한 부분 같아요.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문제가 된다던가, 집에서는 평온하게 있는 친구가 기관에서는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행동을 정의하는 기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먼저 그 행동이 누구한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또 반대로 부모님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이렇게 우리 아이의 행동이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어떻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ABA에서는 다음 세 가지 행동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중재가 필요한 행동으로 봅니다. 첫 번째, 행동이 타인이나 자기 자신에게 위해나 손해를 끼칠 때. 두 번째, 타인이나 아이 자신의 행동을 제한해 버릴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습이나 사회활동에 참가를 방해할 때입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친구를 때리거나 물건을 뺏거나 하는 행동이 반복되거나 자주 있다면 이것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입니다. 또 수업 시간에 소리를 지르거나 자리에서 이탈해서 교실 안을 돌아다니는 행동은 사회 행동의 참가를 방해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너무 많은 질문을 하는 것도 타인이나 아이 자신의 행동을 제한시키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ABA에서는 타인과 함께하는 사회적인 공간 안에서 타인이나 자기 자신, 서로한테 위해를 끼치거나 방해가 되는 행동을 문제 행동으로 보고 중재를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너무 복잡하죠. 같은 행동이더라도 사람마다 느끼는 불편함의 정도가 다르고 강도가 달라요. 그리고 요즘은 정보가 워낙 많다 보니 우리 아이를 수용해주고 허용해주자라는 주의와 곧바로 훈육을 해야 한다라는 주의로 또 극명하게 갈리는 것도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현재 우리 아이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활동 중에 어렵거나 하기 싫은 활동으로 인해서 소리를 지르는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 친구는 하기 어려운 행동 때문에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손을 들면 도와주러 갈게 라고 약속을 했고, 우리 아이가 점점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때 소리를 지르는 것 대신 손을 들고 선생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우리 아이가 손을 들었다라고 해서 도움만 줄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소리를 지르지 않고 조용히 손을 들고 기다렸다는 부분을 칭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처한 상황을 표현하는 신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이해하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ABA를 자폐치료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ABA는 인간 행동의 원리를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만큼 모든 사람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습적인 부분은 아이의 수준에 맞게 단계로 쪼개서 가르칠 수 있고요. 일상생활적인 부분도 ABA 기법을 통해 행동을 수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ABA의 핵심 용어 중에 스몰 스텝이라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장기 목표로 가기 위해 단기 목표들을 차근차근 쪼개서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편식하는 아이가 싫어하는 음식을 스몰 스텝으로 먹을 수 있게 되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먼저는 음식을 볼 수 있도록 사진을 보여준다던가 아니면 모형을 준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음식을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음식을 만져보기, 그 다음에 실제 음식을 냄새 맡아보기, 그 다음에는 그 음식을 입에 댔다 떼기, 그 다음에는 그 음식을 핥아보기, 그 다음에는 씹어보고 뱉기,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우리는 스몰 스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씻는 거를 싫어하는 아동의 경우에도 씻는 행동 뒤에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이나 음식, 강화 혹은 칭찬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씻는 행동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ABA는 단순히 문제 행동을 수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게 배워야 할 것을 알려줄 수 있고 또 이런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생활 습관을 유지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BA는 장애가 있는 아동뿐 아니라 당연히 일반 아동, 그 다음에 성인, 노년기까지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많은 부모님들께서 걱정이 많으시죠. 내가 전문가가 아닌데 우리 아이한테 ABA를 적용해도 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부모님이 꼭 전문가일 필요는 없어요. 지금부터 집에서 중재하실 때 부모님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의 행동을 잘 관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행동을 했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의 앞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거를 우리는 ABC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짜증을 냈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피하려고 했구나처럼 아이가 짜증을 낸 진짜 이유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즉, 행동의 앞뒤 상황에서 부모인 나 자신이 또 어떻게 행동했는지까지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지시입니다. 우리 아이한테 하지 마! 라고 말하는 대신에 어떻게 행동하면 좋은지를 알려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아파트 많이 살고 계시죠. 아이가 자꾸 뛰어다니니까 뛰지 마! 뛰어다니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살금살금 걸어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한테 뭐뭐 하지 마! 라고 말하는 대신에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대체 행동을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한테 긍정적인 지시를 하기만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의 행동 뒤에 가볍게 칭찬해 주시는 것도 꼭 잊지 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문제 행동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주변 환경을 정리해 보는 방법입니다. 문제 행동이 자주 나타나는 상황이라면 주변 환경을 먼저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학습을 하는 공간에 TV가 켜져 있거나 장난감이 가까이 있으면 아이 입장에서는 집중하기 어렵겠죠? 이럴 땐 TV를 끄거나 장난감을 다른 방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부모의 일관된 행동입니다. 어떨 때는 들어주고 어떨 때는 무시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아이의 문제 행동은 오히려 심하게 됩니다. 엄마는 들어주고 아빠는 안 들어주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이 입장에선 누구한테 말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셈이죠. 문제가 되는 행동이 발생하면 긍정적인 지시를 통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유도해 주세요. 이때 화내지 않고 덤덤한 표정으로 도움을 주세요. 아이가 따라오면 작게라도 꼭 칭찬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행동이 격해지거나 과해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우리 아이가 진정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아이가 진정이 되면 그때 다시 덤덤한 표정으로 도움 주는 방식으로 일관되게 행동해 주세요. 마지막 5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부모님도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면서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차분하게 대응한 자신한테 오늘도 잘했어. 화내지 않고 말해준 내가 참 잘했어. 이렇게 스스로 격려해 주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건 장기전이에요. 부모님의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도록 작은 보상, 쉬는 시간, 맛있는 한 끼 자신에게 선물해 주세요. 문제 행동의 수정을 위해서 전문가를 찾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단순히 전문가한테 모든 것을 맡기신다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가정에서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까지 꼭 염두에 두시고 같이 실천해 주시면 우리 아이의 행동을 수정하는 데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